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초부터 시작하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2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구조 이해를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번 강의도 시작하기에 앞서 목소리가 좀 들쑥날쑥하고 고르지 못한다는 점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만나요. 저희 이번 강의의 목표는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구성, 그리고 패키지 폴더와 그 패키지 폴더를 구성하는 요소의 코드까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요소들은 이제 모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들이에요. 실제 앱을 만들면서 필요한 지식의 아주 근본이 되는 밑바탕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구성 요소의 코드까지 살펴보겠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실제로 들어가서 코드를 보는 김에 저희 컨텐츠 계획서에서도 적어놨듯이 XML을 이용한 기본적인 화면 구성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살짝 의아하실 수도 있는 게 저희 코틀린 문법 부분을 제가 살짝 몰래 제외를 했습니다. 사실 기존에 계획한 2강 분량에 코틀린 내용이 없기도 했었고 이제 영상 말미에 말씀드릴 다음 강의가 영상 전체가 실습일 예정이에요. 만약 필요한 개념이 있다면 실습 중간에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바에야 다음 강의를 애초에 계획한 대로 액티비티 레이아웃 종류 실습, 코틀린 문법 실습, 이벤트 처리 실습 이렇게 실습 3종 세트로 알차게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강의까지는 실습보다는 조금 더 이론 설명에 중심을 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4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액티비티 컴포넌트, 서비스 컴포넌트, 방송 수신자 컴포넌트, 컨텐트 제공자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후의 슬라이드에서는 각각의 컴포넌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액티비티 컴포넌트입니다. 액티비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을 가지는 하나의 작업을 표시하는 컴포넌트이고요. 화면을 통하여 사용자를 상대하는 컴포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을 실행했을 때 보이는 피드 화면, 프로필 화면 등이 모두 각각의 액티비티이고요. 액티비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액티비티들이 모여서 애플리케이션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아까 예를 들었던 인스타그램의 피드 화면, 프로필 화면 등등 각각의 화면이 모여서 인스타그램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메일 애플리케이션을 예로 들자면 수신된 이메일 리스트를 표시하는 액티비티와 이메일을 작성하는 액티비티, 수신된 이메일 내용을 표시하는 액티비티 등이 모여서 이메일이라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컴포넌트입니다. 서비스는 화면 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컴포넌트로서 오랫동안 실행되는 작업이나 원격 프로세스를 위한 작업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배경음악을 연주하는 작업 같은 거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음악 플레이어 앱에서 여러분이 다른 앱을 사용하고 있을 때도 음악이 계속 재생되는 것이 바로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백그라운드 작업은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인데요. 아까 한국말로 설명드렸을 때는 방송 수신자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시스템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메시지나 이벤트를 수신하고 반응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근데 방송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여러 객체에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의 알림을 여러 앱에 뿌려주는 것을 방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버튼이 눌렸을 때나 화면이 켜지거나 꺼지거나 또는 비행기 모드가 활성화됐을 때 또는 앱이 설치되거나 제거했을 때 등의 시스템 이벤트를 감지하고 적절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콘텐츠 프로바이더인데요. 안드로이드의 보안 정책상 각 앱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다른 앱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앱들 간에 안전하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는 앱 간의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여기 예를 들어보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설정에서 이 권한에 대한 액세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 액세스 권한에 관한 창이 띄어져 있죠. 이러한 과정이 모두 컨텐츠 프로바이더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폴더를 구성한 요소들과 그 구성 요소의 실제 내부 코드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크게 4가지 주요 폴더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틀린 플러스 자바 폴더입니다. 저희가 코틀린으로 언어를 설정했었죠. 그러면 코틀린 폴더라고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자바가 붙어 있을까요? 이제 코틀린 같은 경우에 파일 확장자 이름이 .kt로 끝나는 경우를 코틀린 파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저희 자바로 확장자를 입력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도 내부에서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코틀린 플러스 자바라고 그냥 작성을 해서 내부에서 코틀린 파일과 자바 파일이 둘 다 동작 가능하다는 걸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딱히 뭐 대단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작성할 실제 코드 파일들이 저장이 되고요. 폴더 안에 이제 kr.code.company.hello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키지의 이름이고요. 이런 패키지 구조는 코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는 마니페스트 폴더입니다. 마니페스트 폴더를 보시면 여기에는 android manifest.xml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앱의 기본 설정과 권한 등을 정의하는 중요한 파일입니다. 여기 오타가 났는데요. 여기 마니페스트 파일을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XML 파일로 앱의 이름이나 컴포넌트 구성과 같은 전반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레스 폴더에는 우리 앱에서 사용할 각종 리소스들이 저장이 됩니다. 드로워블에는 해상도별로 아이콘 파일들이 저장이 될 수가 있고요. 레이아웃에는 화면의 구성을 정의하는 파일들, 밸류스에는 문자열과 같은 리소스가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폴더에는 메뉴 리소스들이 저장이 되는 식입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앱을 빌드하고 이존성을 관리하는 설정 파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build.grade 파일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외부 라이브러리 등을 이 build.grade 파일에서 추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패키지 com.example.hello android 같은 형식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패키지는 클래스들을 보관하는 컨테이너입니다. 보시면 이제 반대로 읽어보면 hello android.example.com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도메인 형식을 띠고 있죠. 패키지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의 도메인 이름을 역순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메인 액티비티 콜론 앱 컴팻 액티비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직 커틀레인 문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셔도 되지만 여기 있는 컬러는 상속을 의미합니다. 이제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를 정의하는 문장이고요. 액티비티로부터 상속받았으므로 액티비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티비티는 안드로이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4가지 컴포넌트 중에 하나였었죠. 다음은 오버라이드입니다. 이건 역시 메인 액티비티 파일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어노테이션 중에 하나고, 어노테이션이란 컴파일러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그런 마크 같은 걸 저희가 어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자바로 작성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코틀린으로 작성했을 때는 그냥 소문자로 시작하는 오버라이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뜻은 메소드가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재정의하였다, 오버라이드 하였다 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은 onCreate 메소드인데요. onCreate 메소드는 액티비티가 생성되는 순간에 딱 한 번 호출됩니다. 모든 초기화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위에 나타난 onCreate 메소드 바로 아래 정도에 super.onCreate saved instance state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부모 클래스인 appCompatActivity 클래스의 onCreate를 호출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setContentView r.layout.activityMain은 이제 setContentView라는 함수는 액티비티의 화면을 설정하는 함수예요. 저희 r.layout.activityMain은 activity main.xml 파일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선 슬라이드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onCreate 메소드가 액티비티가 생성되는 순간에 딱 한 번 호출됩니다. 저희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함수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안드로이드에는 메인 대신 onCreate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 별로 onCreate가 실행이 되고요. 액티비티 중에서는 이제 onCreate 메소드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메인 액티비티 파일을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메인 액티비티 외의 요소인 manifest 파일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manifest 파일은 애플리케이션에 적재된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파일입니다. 저희 manifest 파일도 XML 파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manifest.xml 이란 이름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애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면서 외부에서 카메라 요소가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블루투스를 사용하고 싶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적재된 컴포넌트를 기술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제 블루투스 컴포넌트를 이용을 하겠다, 카메라 컴포넌트를 이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줘야만 저희가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 폴더가 있는데요. 이제 레스 폴더 같은 경우에 이제 펼쳐보면 이런 식으로 drawable, layout, bitmap, values, XML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레이아웃 그리고 이미지, 문자열들을 리소스로 취급해서 코드와 분리해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내부에서 실제로 프로젝트 폴더와
그 내부 구성 요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코드까지 한번 실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슬라이드에서 글자로만 써놓은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대체 그 문장이 어디 있는 건데 라는 느낌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이 문장이 여기 있고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여기 manifest, kotlin 플러스 java, res, grade, script 폴더가 각각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맨 처음 설명드렸던 패키지 com.example.helloandroid 여기 존재하는 게 보이시나요? 화질이 잘 되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패키지 com.example.helloandroid가 클래스들을 보관하는 컨테이너로서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여기 메인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여기 main activity.kt로 써진 이 kt가 코틀린을 사용했기 때문에 kt고요. 저희 자바를 선택을 했었다면 main activity.java로 나타났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클래스 정의 부분을 이 부분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액티비티로부터 상속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액티비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컴포넌트 중에 하나였죠.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override annotation입니다.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코틀린에서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O로 override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onCreate 메소드가 여기 있습니다. onCreate 메소드는 액티비티가 생성되는 순간에 딱 한 번 호출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onCreate 메소드 바로 아래에 부모 클래스인 appCompat_activity 클래스의 onCreate를 호출하는 문장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줄에 있는 이 setContentView 메소드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액티비티의 화면을 설정하는 함수였었죠.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r.layout.activityMain이 저희 이따가 res 폴더 아래에 레이아웃 아래에 있는 activitymain.xml 파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main 함수가 없죠. main 함수가 없고 저희는 onCreate 함수를 main 대신 사용하는 느낌으로 액티비티별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anifest 파일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XML 파일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서 기술하는 파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액티비티도 전부 기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제 액티비티 메인이라는 액티비티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쓰여져 있고요. 만약에 액티비티가 여러 개로 늘어난다 하면 이렇게 태그를 여러 개 사용해서 액티비티도 여러 개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안에 적어져 있는 이런 인텐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이벤트 핸들러를 공부하고 나서 따로 좀 구체적으로 다룰 테니까 그때 설명을 다시 해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res 폴더 아래에 말씀드렸다시피 drawable, layout, bitmap, values, xml 폴더가 각각 자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drawabl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같은 리소스를 코드와 분리해서 취급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했었죠. 여기 예시로 나온 이제 이미지를 보게 되시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프로젝트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제 기본 이미지 같은 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activity main.xml이 존재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액티비티 main.xml이 생기고 나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헬로 월드라는 글자만 나와 있는 아주 기초의 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저번 시간에 실습으로 저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나서 모든 설치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기 때문에 제가 모든 설정이 끝날 때까지 확인하고 종료를 하지 않았어요, 영상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상 말미에 모든 설치가 종료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컴퓨터를 종료 드릴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 부탁을 들어주셔서 전부 확인을 하시고 안전하게 컴퓨터를 종료하셨다 하신다면 이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실습을 먼저 진행하기 전에 저희 이 레이아웃을 좀 바꿔줄게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constraint 레이아웃은 위아래로 어떤 요소를 줄 거야? 좌우는 어떤 제약을 줘서 이 UI 위치를 고정시킬 거야? 이렇게 줘야 하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바꿀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은 저희 그런 정보를 많이 요구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앱, 툴스, 삭제해줘도 무관합니다. 텍스트 뷰에서도 이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 전부 지워주고요. 그러면 저희 리니어 레이아웃이 바로 만들어졌어요. 이제 여기에서 보이는 매치 페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위드, 너비가 이 전체 부모의 값을 가질 것이고, 헤이트,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높이도 전체 부모의 값을 그대로 가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그냥 현재의 뷰이죠. 그래서 이 뷰 화면의 크기를 그대로 갖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희 텍스트 뷰를 한번 다른 문장으로 바꿔볼게요. 원래도 헬로우 월드로 시작을 하면 헬로우 월드 바꾸는 걸로 코드를 시작하는 게 국룰이잖아요. 저는 지금 노트북이 너무 제 맘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짜증이 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노트북 바꿀 때가 됐다 라고 작성을 해보았고요. 텍스트 뷰만 있으니까 허전하죠. 저희 버튼 추가해 볼 건데요. 여기 이렇게 XML 파일 내부에서 태그를 열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UI 요소들이 이렇게 추천이 됩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평범한 버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동으로 포커스 된 게 랩 컨텐트이죠. 저희 이 랩 컨텐트와 매치 페런트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내부 XML 파일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문장들입니다. 자, 랩 컨텐트로 작성을 해줄 건데요. 랩 컨텐트는 말 그대로 내부 요소를 딱 감쌀 정도로만 너비를 가질 것이고 내부 요소를 감쌀 정도로만 높이를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감쌀 내부 요소도 만들어주면요. 자, 텍스트 속성 주고요. 이제 바꿀 때가 됐으니까 저는 희망 넘치게 바꾸기로 텍스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니까 이 UI 요소들이 자동으로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밑으로 추가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레이아웃에 다른 속성을 부여합니다. 그대로 오리엔테이션 작성하면요. 이 방향을 결정을 할 수 있어요. 현재 자동으로 들어간 속성은 호리존탈이고요. 버티컬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UI들이 수직으로 이제 나열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바꾸기 버튼을 추가했으니까 이제 뭘 추가해 볼까요? 두 번째에 있는 프로그레스 바도 한번 추가해 봅시다. 자동으로 랩 컨텐츠 한번 줘보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 요소들 간에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위아래로 마진을 줘서 한번 요소들을 떨어뜨려 보도록 합시다. 저희 이렇게 수치를 입력하니까 다양한 뭐라 하죠? 그 수치를 표현하는 색들이 나오죠. 근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 픽셀 또는 DP 또는 SP입니다. 그리고 저는 DP를 사용할 거고요. 제 SP 같은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설정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진 탑을 했으니까 마진 바텀도 똑같은 크기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뷰도 너무 붙어 있어요. 마진 탑을 좀 주겠습니다. 자, 이제 뭐가 이상하죠? 너무 왼쪽으로 붙어 있죠?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래비티 값을 주면 됩니다. 이 그래비티, 그래라고 쓰자마자 레이아웃 그래비티가 바로 나오죠. 자, 여기서 고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센터 값을 줘서 이 구성 요소가 화면의 정가운데 볼 수 있게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고민이 되는 것이 저희 딱 화면을 열자마자 프로그레스 바가 보이는 게 좀 웃기지 않으세요? 보통 버튼을 딱 누르면 프로그레스 바가 돌고 프로그레스 바가 돌고 나면 텍스트 뷰가 딱 바뀐다거나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야 하잖아요. 저희 그러려면 바꾸기라는 버튼에 온클릭 속성을 부여해야겠죠? 그런데 저희 온클릭 속성을 주려면 저희는 먼저 코틀린을 알아야 하고요. 저희 코틀린은 다음 영상에서 배우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UI적으로 꾸밀 수 있는 위젯을 많이 사용해서 최대한 XML 코드를 먼저 적용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기 있는 프로그레스 바를 지우고 그냥 레이팅 바를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자, 레이팅 바를 왜 넣냐면 여기서 바꾸기 버튼을 제가 추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꾸기를 누르기 전에는 후진, 제 현재 노트북 사진, 그리고 바꾸기를 누른 후에는 멋진 새삥 노트북으로 사진을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트북에 레이팅 바로 이렇게 별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별점이 이 아래 보이는 정도까지의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 레이팅 바 추가해 줘야 되고요. 이 밑에도 텍스트 뷰 추가해 줘야 되고요. 이 위에 이미지 뷰도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저 영상을 찍은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제가 뭐 바로바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뭐 코드를 자동 완성시켜준다, 뭐 랩 컨텐츠가 바로 뜨니까 탭을 누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그게 영상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저 혼자 잘 보이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안 보이시는 걸 아니까 제가 최대한 말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팅 바도 랩 컨텐츠로 위드랑 헤이트를 맞춰줬고요. 그리고 이게 스타 별의 개수도 저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희 기본은 지금 5개죠. 자, 10개 만들어줄 수 있고요. 3개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5개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별점에서 중요한 것이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스텝 사이즈인데요. 이게 1점씩 차오를 건가 아니면 0.5점씩 차오를 건가, 저희 그것도 나름 UI적으로 조금 신경 써야 할 부분이기는 하죠. 저희는 0.5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팅 바를 만들어줬으니까 그 아래 현재 레이팅 바가 몇 점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받아와서 보여줄 텍스트 뷰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디폴트로 갖고 있는 텍스트는 이런 식으로 무조건 0.0으로 보이게 할 텐데요. 이건 후에 텍스트 뷰랑 레이팅 바에 아이디를 주고 저희가 메인 액티비티 파일 내에서 이제 여기에 아이디를 갖고 옴으로써 이 위젯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UI를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볼게요. 현재 제가 18을 쳤더니 제 화면에서는 18dp, 18인치, 18mm, 18포인트, 18픽셀, 18sp 라고 이렇게 옵션이 떴어요. 제 눈에는. 여기서 제가 영상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던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글씨 크기를 정할 때는 주로 SP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SP를 사용할 거고요. 한 김에 텍스트 컬러도 해볼까요? 텍스트 컬러로 해볼까요? 그냥 아무거나 치겠습니다. 아무거나 친 거 치고 이쁜 색깔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별만 있으니까 살짝 좀 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에 텍스트 뷰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노트북의 상태를 평가해 주세요 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트북의 상태를 평가해 주세요 라는 텍스트 뷰도 한번 색을 바꿔보겠습니다. 정도로 해주고, 그리고 바꾸기도 이제 사진을 바꾸는 거니까 정확하게 노트북 이미지 변경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색상을 이제 버튼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틴트라는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색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그냥 이미지 뷰로 변경을 할게요. 여기는 이미지를 똑같은 크기의 이미지를 구하기가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냥 애초에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도 적어주고 이거 보시면 지금 어떤 건 레이아웃 그래비티가 있고 지금 어떤 건 레이아웃 그래비티가 없고 그래서 지금 좀 혼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 내부에 있는 모든 요소를 가운데 정렬을 시키고 싶으면 그냥 레이아웃 쪽에 그래비티 속성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속성에 있었던 건 이렇게 뷰나 버튼에 추가했던 건 레이아웃 그래비티였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그래비티라고 적어주시는 점 기억해 주시고 저희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노트북의 상태를 평가해 주세요 하고 레이팅 바 그리고 현재 평점 말고 별점으로 하시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고 깔끔한 UI를 구상을 해봤습니다. 저희 이제 아직 메인 액티비티 파일을 건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메인 액티비티를 건드리기 전에 이제 이런 요소들의 아이디로 딱 그 요소를 가리킬 수 있는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랩탑 이미지 뷰 버튼 같은 경우는 체인지 이미지 버튼 여기 있는 텍스트는 딱히 바뀔 필요가 없겠죠? 여기에서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아니면 별점을 평가한다고 해서 해당 문장이 바뀔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레이팅 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팅 텍스트 뷰 이름만 아이디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액티비티 메인 세팅은 끝이 났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렸듯이 메인 액티비티를 직접 수정을 해봐서 이제 노트북 이미지 변경 버튼을 누르면 이제 꾸졌던 옛날의 노트북을 새로운 노트북으로 바꾸고 실제 레이팅 바를 이용해서 노트북 상태를 평가하고 그 점수를 이 밑에 텍스트 뷰에 반영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XML을 활용한 아주 기본적인 레이아웃, 구성 실습. 잘 따라와 주셨나요? 사실 실습이라도 뭐 할 정도로 그냥 새끼손가락만 담갔다 뺀 정도긴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처음 접하신 분들께는 프로젝트 구조나 안드로이드 앱이 가진 그 4개의 컴포넌트를 이해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실습 같은 경우는 저희 다음 강의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강에서 리니어 레이아웃,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그리드 레이아웃, 테이블 레이아웃 등 다양한 레이아웃 종류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 만든 뷰보다 아주 멋진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멋진 뷰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텍스트 뷰, 버튼, 이미지 뷰 등 다양한 UI 구성 요소도 한번 넣어 볼 거고요. 그리고 정말 딱 이 UI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벤트 처리가 필요한데 이벤트 처리를 위해서는 저희 코틀린 문법을 조금 아셔야 하고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드디어 코틀린 문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벤트 처리를 할 정도의 코틀린 문법을 배울 예정이고 그 이후에 재미없는 문법보다 이벤트 처리에 집중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 다음 강의도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실습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